예, 공민왕이 그 홍건적이 난을 피해서 경북 안동 지역에 머무를 때 친히 글씨를 쓴 것이죠. 공민왕 몽지는 국토가 홍건적에 의해 유린당했다 아픈 역사지만, 안동은 공민왕 방문으로 고려 임시수도 역할과 함께 안동 대도호부 승격, 안동 웅부와 영호로 현판 글씨 등 지금도 안동의 역사적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민왕이 안동에 몽진을 와서 남긴 여러 흔적 가운데에는 안동 웅부나 영호로의 현판과 같은 유형적인 부분이 상당수 전하고 있습니다. 풍산율씨와 공민왕과의 관계도 사전, 그러니까 풍악사당에 토지 800두락 사전을 하사할 정도로 밀접하였습니다. 하회의 국신당도 공민왕의 몽진 경로를 이유로 들어 원래는 공민왕을 모시는 당이었다가 조선시대 들어와서 점차 고려왕에 대한 추모의 정이 약해지면서 오늘날처럼 국신당의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 시대가 바뀌니까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부분,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곳 영호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호로가 언제 지어졌는가? 창건에 관한 문헌이 없어서 언제 누구에 의해 건립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김방경 장군이 1274년 일본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영호로에 들러 시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영호로가 존재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700년 이상 된 누각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내판에 보시면은 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고려 초기인 1274년이라고 되어 있죠. 고쳐야 되고요. 이것도 그 한병로 안내판처럼 고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올라가는 입구에는 보이시죠? 박정희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공민왕 친필 현판은 반대쪽 낭떠러져 있는데, 그 박씨가 왕씨자를 깨차고 한 정리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업적 측면에서 이 왕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혈연적으로는 왕건은 중국 사람인데 반해서 박정희는 한국 토종혈통. 예. 좀 가쁘게 올라오더라. 한국 토종혈통. 예. 가야 사람이죠. 예, 맞지 않습니다. 왕족과 서민 주장은 결국에는 겹쳐지지 않게 되고요. 예, 전천년은 이제 끝나가고요. 2017, 2020, 2023 조나단 박, 조나단 박 선교사, 이 책을 CLC의 박영호 사장, 호남우파 박씨 박영호 사장 출판사에서 낸 2017, 2020, 2023 종말이란 책을 2017년 10월 5일에 이게 나온 책인데, 뭐 순복음인가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언을. 예. 한민족 토종 예언의 마지막이라 보여주고요. 2023 한해녹 종말 염대와도 겹쳐집니다. 알고 보니까 그 2017년은 문재인 재임의 해죠. 임기 시작했는데 이제 2020년이 오고 있어요.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3년은 한국 사회주의화의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소생하는, 살아나는 해가 될 것인가? 문재인은 그 전에 끌어내려질 것인가?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임기 다 채웠을 경우에 한국은 2023년에 어떤 상태일 것인가? 이 기존 관례와 상관이 없이
헌법상의 대통령 임기 기간은 5년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미리 박근혜 탄핵 당한 것과 상관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업무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라고 하네. 그러면 이제 2023년 2월 24일까지가 아니고 2022년 5월 9일까지가 됩니다. 그 꼴보수, 꼴진보, 즉 수구, 수구파, 수구좌파,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수구, 전천년, 당장 내일 모레, 임박한 재림, 왕박 코드. 지난번 안동 국신당 편에서 왕박 그리고 명고려 코드로 삐를 꼽고 달려보겠다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달림이 끝이 나게 됐습니다. 한민족 고유 전천년 1884년부터 1970년대까지 서구 예언이 들어오기 전 이 가친시대 한국 기독교가 했던 자체적 예언, 안 맞죠? 이게 이제 끝나게 된 겁니다. 구한말 이후 한민족 고유 기독교 박근혜, 이 예언은 끝이 났다. 구한말 이후 한민족 고유 기독교 예언은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게 문재인 시대다. 결국 기독교하고 박근혜는 이제 맞지 않았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박근혜 이어서 문재인과도 결국에는 맞지 않다. 상고시대 한국신선 문박씨라고 누가 한국의 신선이라는 책에서 첫 장으로 다루던데, 첫 챕터, 상상의 결과죠. 좌우지간 이 문박씨가 드디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민주당이고 한국당이고 다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처럼 되게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당 체제, 자유 진영이 계속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화가 되겠죠. 이 양극단 갈래 서 있다 하겠습니다. 1884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 기간 시대의 마지막 한민족 전천년주의가 이제 문재인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겠다더니만, 와 진짜 이걸 문씨도 이상하지만 박씨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신동욱 게릴라 TV 보고 왔거든요. 영호로의 현판 위치가 어떤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둘 다 있는가, 공민왕 친필 현판하고 이 박정희 현판하고 둘 다 있는가, 아니면 하나만 걸렸는가, 그 부분 때문에 오기 전 미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근데요 정신세계가 좀 이상하더라고.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러고 그냥 평생 우려먹겠습니다. 우공당 쪽은 영원히 박정희 때 당시 생각이 정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입장에서는 친 이승만 박정희 또는 친 이명박근혜는 가능하지만 오직 박정희, 오직 박근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아요. 이 세상이 변하고 학문이 발전하면 거기에 발빠르게 맞춰가야 된다 하겠습니다. 신동욱 게릴라 TV보다 신의 한수가 더 기독교 코드 쪽에 가깝다. 물론 루터란 코드고요. 아무튼 기독교에 부합하다 하겠습니다. 박신뻥이고요. 해서 모든 구한동 김씨, 그러니까 제약공파 외에도 뭐 200파 등등 해서 다 다루는 곳에서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는, 대종의 사이트에서는 이제 조선 왕릉 이야기라는 그 글을 누가 이렇게 올려놨던데, 고려사에서 걸리니까 그냥 맘 편하게 조선사로 터난 것 같은데요. 고려사에서 걸리면 신라사로 나아갈 수 없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본 채널은 한국사 쪽으로는 신라 고려 채널이 되겠고요. 정치 쪽으로는 비박 코드고요. 정당적으로는 우파긴 한데
그 우공당 쪽이 아니고 한국당 코드 쪽이죠. 둘 중에선. 예, 한국당 그러니까 황씨 생각나실 텐데, 황씨도 왕씨 아니죠. 전씨도 왕씨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왕씨는 왕씨다. 국경선 넘어 한국에 오면 일단 처음 정한 성씨는 바뀌지 않는다. 예, 모용신 김씨로 바꾼 뒤 그대로 쭉 갔고요. 예, 박씨로 바꾼 순간 이 비극이 시작됐죠. 결국 리견환, 예, 이환에게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경순왕 역지로 추대대에 앉혀지는 거죠. 그리고 왕씨는 그대로 갔는데 박씨 가려서 그만. 그래서 김이박 3분지기 희생물로, 예, 오늘날까지 그 박씨 주구 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모르니까. 그래서 이 또한 통탄할 일이다. 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게, 예, 신라 김씨 왕족은 본디 모영씨였고 고려왕씨는 박씨가 동족지간이 아니다. 이 박석김에 휘말리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씨는 한국인, 석씨는 일본인, 김씨는 중국인. 예, 그렇게 된 거죠. 김일제는 미추이사금 쪽이고요. 예, 모영씨가 이제 김씨성을 이제 진흥왕 때, 이 마립관, 이 진흥 마립관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때 외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건 박석김 중 가장 흡사 집단이라 보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정착화 과정에서 경주 사로국의 존재를 인정한 게 되겠네요. 예, 오늘날 모든 박씨 족보는 조선 중기 후기 이전으로 소급이 불가하고요. 당연히 사로국 박씨와도 전혀 혈연적으로 상관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 신라 왕족 모영씨와 고려왕씨는 탈한국화를 선언해야 되지 않을까. 예, 왕씨는 더는 왕박 코드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됐고요. 모영씨는 더 이상 박석김 코드 아래 있지 않아도 되게 된 게 되겠습니다. 안동김씨와 개성왕씨는 이제 박씨 아래에서 그만 나와라가 되겠네요. 지금 보시는 이 입구에 박정희 현판을 걷어내고, 예, 반대편 공민왕 이제 코드를 받아들일 때가 된 게 되겠습니다. 예, 공민왕과 김반경을 모용반경이라고 해야 되나? 예, 공민왕과 이제 왕정과 모용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 당시만 해도 박씨 그러면 중인 보부상이고 하인이고 그랬는데, 예, 김반경 하인 중에 박씨가 있었죠. 그렇게 나오는데 1화에 이 별 볼 일 없던 박씨가 조선 중기 후기에 갑자기 떠더니 박정희 때 그만 역사를 가려버리게 된 거죠. 이 왕조와 양반의 역사를 가려버린 게 된 겁니다. 해서 이제는 그만 다시 나올 때가 된 것이다. 그래도 끈질기게 국민왕 친필 현판만은 살아남았네요. 영호루와 이 영호루가 낙동강변의 위치에서 조선 때 4차례나 홍수로 유실되었다는데, 예, 그때마다 안동 사람들이 복원한 거라고 합니다. 예, 현재 거는 일제 때 1934년에 또 홍수로 유실됐던 것을 지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1970년 현재 위치에 새로 지은 거라고 하고요. 1970년, 예, 지금 보시는 이 영우루는 1970년에 복원된 건데 목조가 아니라 철근과 콘크리트로 세워져 있습니다. 2012년 4월 총선 당시 재선에 성공한 신안동 김씨 김광림 국회의원이 내걸었던 공약에서부터 점화된 복원 논의가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안동권 씨 권영세 안동시장 공약에서도 재차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영호루 중건 기념비는 1934년 대홍수로 유실된 뒤에 이 36년 만인 1970년 11월에 예터를 떠나서 강 건너 정화동 운동에 중건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옛 부지에서 20m 자리에 떨어진 그곳에 1992년 9월 안동문화원이 세운 유허비가 있습니다. 영어로 복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현대로까지 의미가 이어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위치로 지어진 이유에는 홍수 컴플렉스가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 예터에서 강 건너 정하동 언덕에 중건이 되었다는 사실, 또 1942년 개통된 중앙선 철도로 옛 위치를 보고 나면 위에 그 철교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옛날 그때 맛이 안 난다가 주요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비록 누각은 수차례 유실되었지만 그 공민항 친필 현판만은 살아남았다. 조선시대 때는 김해까지 떠내려간 걸 되찾기도 했고, 1934년 홍수로 유실됐을 때는 이제 구미 부근에서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곳 영어로는 안동인들의 고향이라고도 한대요. 현재는 낙동강변 높은 언덕에 위치해서 외지인들 눈에도 거의 띄지 않습니다. 상주하는 관리인도 없다고 합니다. 어떨 땐 쓰레기가 쌓여있다가도 어떨 땐 누군가 청소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이 선현들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왜 영호루에 중수와 복원을 거듭했는가? 그것은 홍건적의 외침으로 공민항은 안동으로 몽진을 왔고, 그로 인한 임시 수도로의 위상과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공민항과 연관된 신앙과 전설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